우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연말을 맞아서 올 한 해 우리 지역 주요 이슈들 돌아보고 있는데요. 올 한 해 50만 도시를 향해 가는 김포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이 시간에는 정진욱 뉴스원 기자와 오강현 김포시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강현 의원께서는 이슈토크 첫 출연이세요. 뉴스에서는 많이 목소리를 좀 전해드렸는데 김포시 의원으로서 올 한 해 돌아본다면 어떻게 좀 평해 보시겠어요? 네. 올 한 해는 어쨌든 1월 20일부터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오고 이후에 김포에서는 2월부터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싸웠던 그런 한 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이제 3건의 조례 재개정과 5번의 5분 발언들을 했던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려고 했었던 그런 한 해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니 해도 2020년 코로나19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김포시는 인구 50만에 다가가면서 가장 큰 화두가 이제 생활 인프라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교통 문제를 짚어봐야 할 텐데 GTX-T 그리고 5호선 연장이 주요 이슈입니다. 둘 다 대강에 제한한 상태인데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일단 GTX-D 노선 같은 경우는 9월 17일 날 국토부에 김포시가 제안을 했고요. 결과는 이제 장관이 바뀌어 좀 유동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공청회가 예상돼 있고요. 4월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에 따라 윤곽이 좀 나올 듯 합니다. 네. 반면에 5호선 같은 경우는 2019년 9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일명 대광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대광이 제안을 했고요. 5호선은 최근에 시정분을 했던 서울과 인천을 좀 노선이 좀 대동소이합니다. 네. 그래서 풍무 검단 신도시 쪽 그리고 양천으로 가는 거 하나, 그리고 인천은 장기 쪽에서 끝나는데 2030 광역교통에 반영된 사항이라 이번 국가철도망에 올리면 광역기관과 협의를 해서 김포시는 진행할 일정이고 한마디로 투트랙 전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GTX-D에 좀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지역의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경기도 지자체도 똘똘 뭉쳤습니다. GTX-D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지 이렇게 되면 5호선 연장은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서울 지하철 연장인 5호선과 광역절도인 GTX는 노선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수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시 교통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준욱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내년 4월로 알고 있는데요.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전략과 시민들의 분열이 아니라 열망이 이제 단일한 여론으로 형성되어서 꼭 두 노선이 전부 다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짚어주신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일단은 GTX-D 노선과 5호선 연장에 관련돼서는 조금 두 가지 같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재원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김포시 같은 경우는 투트랙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김포시에서 가장 효과적인 게 무엇이냐를 봤을 때 선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느 정도 무게추를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국토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김포시의 입장에서도 두 가지 다 가져왔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무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김포 시민들의 어떤 염원이 있지 않습니까? 11만이나 넘는 분들이 GTX-D 노선에 가서 서명운동 하셨고 네. 그만큼 김포 시민들의 열망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잘 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뜻을 좀 잘 전해주시고요. 힘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교통 관련해서 하나 더 짚어볼게요. 김포 도시철도 운영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도 일어났는데 지난 10월에도 노조 측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적, 물적 확보를 내세우면서 파업을 하기도 했어요. 지금 이게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현재까지는 노사 임금 협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문제는 노조에서 이제 회사 측에서 어떤 이유로인지 일단은 그 이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노조 위원장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고를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위원장 최근에, 그러니까 어저께로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그저께, 그러니까 이틀 전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부당한 해고였다 이렇게 권고 조치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계속적으로 협의 중인 거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지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이 잘 안 된 이유는 어쨌든 회사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근데 노조 쪽에서는 어쨌든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네. 정하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노사 간에 문제가 있었을 때 징검다리 역할을 잘했던 걸로 봤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루에 6만 명 이상 이용한다면은 이제 김포시에서도 이걸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용역을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2024년이 지금 계약 만료 기간인데요. 이거에 대비해서 김포시에서는 이 도시철도를 김포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향, 그것을 공기업에다 할지 어디 할지에 대한 노용도 다시 내년에 추진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문제는 김포시와 계약한 이 서울교통공사가 지금 꿈쩍을 않고 있는데요. 정말로 시민 안전과 관련돼 있는 만큼 김포시가 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거나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 먼저 이제 21일 6시 30분쯤 고촌에서부터 공항 사이에 구간에서 이제 사고가 났었죠. 네. 안전사고의 위험이 이제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인 전철의 이제 자동화 시스템 오류 작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떨림 현상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점. 그다음에 뭐 안전요원 배치 문제, 좀 전에 우리 정진욱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요원 배치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무엇보다 최초의 그 계약이었던 것이 최저 낙찰가로 계약을 했는데 현재까지 서울교통공사가 자회사인 김포 골드라인 주식회사를 두고서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들이 개선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포시는 이제 국토부로부터 별도 운영기관 선정을 조건으로 해서 운영사업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위탁 운영에 따른 공공성 확보와 관련한 문제점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든가 행정, 기술 운영 등의 운영사 측의 대책 마련을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이제 계약 규정에 따라서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김포시도 나름대로 이제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조직 진단 및 그 경영 계획, 연구 용역 등을 통해서 철도 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저는 자체적으로 공기업 설립 또는 기존에 있었던 공기업에 편입을 해서 직접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대안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네. 운영 방안에 대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개선 방안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얘기했었던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이라든가 노동 환경들이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공기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도 이 문제 계속해서 짚어봤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기까지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지금 상태에서 재계약까지 그리고 김포시가 계약이 또 안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사고 같은 경우도 그 사고 난 전동차에는 그 안전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배경적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방적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골드라인 측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동차 한 명이 그 안전을 안 타서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만약 이게 화재를 했었다면 정말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그렇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코로나19 때문에 인원을 뺐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을 한 명 더 줄여서 임금을 줄이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로 잘못 생각한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빼서야 될 것과 빼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 좀 간과했던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작년도 제가 또 시정지를 했었습니다. 도시철도와 관련된 거. 관련해서요. 그때 안전위원 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고 올해도 행정감사라든가 상임위 자리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문제 제기를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안전위원 배치가 적절하게 되지 않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큰 사고로 다행히 번지지 않았지만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2020년 올 한 해 김포의 이슈들 짚어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김포라는 도시 특성상 젊은 층이 많이 거주를 하는 만큼 이 교육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중에서도 과밀 학급 문제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한강 신도시 외에 최근에는 고촌 일대 학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예, 일단은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 그리고 경기도 김포시 교육지원청의 입장에서는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과밀하지 않다. 일단은 과밀학급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네. 일단은 초, 중, 등 교육법에 따르면 과밀학교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는 32명을 초과했을 때 그리고 중학교는 36명을 초과하는 학교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김포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현실은 목소리가 좀 다르죠. 이유는 내 아이는 가까운 곳에 보내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고 교통 인프라가 됐느냐. 그 부분도 좀 해결해 달라는데 그것도 아직 조금 미지미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그 부분을 좀 해결해 달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학교를 늘려야 되는 부분에 네. 불구하고 그럼 교육청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학교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그 많은 부지가 선정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김포시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반면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과연 그러면은 나중에는 잉여공간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김포시에다가 더 학교를 지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 향산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합친 경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또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자면 어떤 말이냐면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정말 생활하는 패턴이 다르고 학습하는 여건도 다르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다 차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한 번에 묶어놨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숫자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를 키울 인재를 본다면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어떤 부분을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이게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안으로 나온 것들은 의견이 있다면 기존에 있는 학교를 좀 다른 데로 옮겨서 그러니까 없는 학교 있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정을 해서 그 안에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고 의견도 있는데요. 어쨌든 교육지원청이나 이제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서 현실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을 하고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한마디로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해결해야 될 의지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강 신도시도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진짜 홍역을 치른 바 있는데 이 고촌 지역의 과밀학급 발생 원인이 뭔가 왜 이렇게 되풀이되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입장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에 대한 예측을 못한 겁니다. 미스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포시의 인구가 현재 50만 명입니다. 학령 인구가 지금 학생 수가 7만 명, 정확하게 얘기하면 6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인구 증가나 이에 따른 학령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얘기를 좀 드리면 지금 신공 육지구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택지 개발에 있어서 흔히들 일명 쪼개기 분양이라고 하죠. 이제 6천 세대에서 9천 세대가 되면은 중학교 설립을 의무화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것을 6천 세대가 되지 않도록 뭐 1단지, 2단지, 3단지, 1지구, 2지구, 3지구에서 쪼개기 분양을 하거나 쪼개기 개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누적되어서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설립 허가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좀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들어서 시의회에서는 이런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학교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필터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에 대한 저는 이제 해결 방법은 조금 전에 우리 정재욱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초중 통합학교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향산리에 올해 개교를 했고요. 운양동 같은 경우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초중 통합학교에 대해서 교육적인 것에 대한 면밀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또 이제 같이 함께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교육적 효과가. 그래서
초중 통합학교에 대한 것들이 이제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학교를 김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자녀도 많습니다. 조금 더 다자녀가 많은 입장에서 학교 네. 설립을 현실적으로 좀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해주셔야겠고요. 올해 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희대학교 병원 유치 논란인데요. 시의회 행정감사 또 시정 질문을 통해서 많이 거론되기도 했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은 정한 시장이 연초에 그 기자들에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8월까지는 경희대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경희대 언급은 안 했습니다. 했지만 이제 8월 달에 이제 말을 했죠. 경희대 병원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국정감사에도 나왔듯이 뭐 경희대 부총장이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고요. 하지만 김포시가 이 입장에서는 경희대만 바라보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배쳐서 현재는 뭐 순천향대 그리고 인하대 그리고 서울대 쪽을 좀 접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뚜렷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일단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그리고 이사장에 대한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일단은 표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경희대 쪽에서도 안 하겠다는 입장을 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물밑 협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경희대 외에도 김포시가 여러 대학과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여전히 경희대병원이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을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대학병원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좀 언제쯤 윤곽이 나올지 좀 알려주세요. 쉽지 않은 거죠. 네, 일단 대학병원은 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만 김포시도 여러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굉장히 지난한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요. 네. 지난 1월부터 대학병원의 유치를 위해서 이제 경희대 측과 김포시는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양측은 지난 6월 달에 약정 문서를 통해서 풍무 역세권 사업 부지 내에 학교와 이제 병원 설립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었고요. 이후에 근데 이제 의사협회의 파업이라든가 코로나19 등으로 학교 측 의사결정이 좀 지연됐었죠. 그다음에 10월 이후에 이제 양해각서를 위한 의견을 이제 확인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신중한 검토를 좀 전에 우리 정진욱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행 중이라는 입장으로 해서 학교 측 최종 의사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서 이제 최선의 노력을 나름대로 좀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물론 이제 김포 시민들은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서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에서 이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대학들과 이제 물밑 접촉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대학병원은 김포 시민들의 수건입니다. 수건 사업이고요. 그래서 먼저 저는 대학 측과 김포시가 유치에 대한 가시적인 최종 결정을 할 때까지 이제 조금 더 분열되지 않고 힘을 모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제 사실은 하나가 되어서 가시적인 결과까지 도출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든 과정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전부터 우리 김포 시민들이 50만 명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분열이 되면 25만의 목소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더 참고 기다리는 과정들도 필요하지 않나,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 올 한해 논란이 됐던 이슈들 지금 정리해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언급하지 못하는 이슈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 시간 시민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들이 있다면 어떻게 꼽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좀 전에 시작할 때 처음으로 얘기했던 코로나19 방역과 방역 단계별 이제 피해 지원에 대해서 1년 한 해 동안에 많이 고민을 했다. 또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문화도시 지정 실패라든가 애기봉 뭐 개장 연기라든가 또 김포페이가 활성화됐다든가 2035 계획안이 발표됐다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될 만한 네.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 조금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방역과 또 이제 방역 단계에 따른 피해 지원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시에서도 이것과 관련돼 있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요. 적절하게 이것을 활용해서 내년 3차 지원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직접 취재 현장에서 뛰셨어요. 어떤 이슈 꼽아보시겠어요, 정 기자? 일단은 저는 이슈보다는 이 대학병원 관련돼서는 김포시가 좀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봐야 된다는 부분이 보고요. 일단은 대학병원이 갑이 아닌 김포시가 갑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면밀하게 협상을 잘 치른다 보고, 김포시에서는 또 최근에도 AI도 있었고, 그리고 ASF 대주열병에 대한 재입식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방역 부분에도 신경 써야 될 부분 보이고, 정하시면 마지막으로 했던 내년의 목표인 그 관광벨트, 평화관광벨트가 잘 추진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0년 김포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크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